was elected as a democratic socialist and I will govern as a democratic socialist. I will not abandon my principles for fear of being deemed radical. 최근 미국 내 민주사회주의 진영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게 나라냐? 그 배경에는 미국 청년들의 경제적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폭등하는 집값과 의료비, 심해지는 빈부격차 속에서 이제 시장 경제가 자신들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한 건데요. 맘다니 뉴욕시장이 그 틈새를 제대로 노렸습니다. 뉴욕 시민들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 공약을 내걸더니 지난해 11월 뉴욕시장으로 당선됐는데요. 최근 행보가 꽤 파격적입니다. 미국 뉴욕시의 100만 가구 규제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7대1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임대료 동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 역사상 1년 계약을 동결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2년짜리 계약까지 인상률 0%로 묶어버린 건 사상 처음입니다. 시민들이 환호한 이 파격적인 정책, 과연 서민을 위한 구원투수일까요? 아니면 시장을 파괴하는 포퓰리즘일까요? 임대료 동결, 왜 들썩이는 걸까? 이유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안 그래도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인데 매년 꾸준히 오르던 월세가 딱 멈춘 건데요. 가장 큰 고정 지출인 주거비가 멈췄다는 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당장 오늘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는 시민들 입장에선 이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공약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뉴욕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장 논리를 무시했던 겁니다. 세입자를 위한 결정이지만 의도치 않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요. 이번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뉴욕 부동산위원회의 제임스 웰런 회장은 날이선 비판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단기적으로 인기를 얻을지 모르지만 결국 뉴욕의 주택난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건물주들 입장에선 건물 운영비는 상승하는데 임대료가 동결돼 버리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실제로 임대료지침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건물 운영비는 1년 새 5.3%, 특히 보험료는 10.5% 올랐는데요. 수입인 임대료를 강제로 0%로 묶어버리면 건물주들은 생존을 위해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관리비를 점점 줄여버리게 되면 시설이 점점 낙후되게 되고 보일러나 수도가 잘 안 나오는 아파트에 살아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임대주 단체들은 임대료 동결 조치가 임대료 안정화 대상 주택의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무시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일반 아파트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건물주 중 일반 아파트 임대료와 안정화 아파트를 모두 소유한 경우 이번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일반 아파트의 렌트비를 올려 메꿀지도 모른다는 건데요. 이처럼 미국의 대표 도시 뉴욕의 시장이 결정하는 정책 하나하나 파급력이 큽니다. 넘어야 할 산도 그만큼 많은데요. 맘다니 시장은 파격적인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어컨 온도 관리입니다. 미국의 체감 온도가 43도까지 치솟으며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냉방 수요가 급증하자 맘다니 시장은 에어컨 온도를 25.6도로 설정하라 권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초고가 세컨드하우스 과세안입니다. 주로 부유층이 별장이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초고가 주택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본주의의 심장, 뉴욕에서 시작된 맘다니의 실험.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세이더 트렌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